안녕하십니까. 외우지 않는 공부방, 전체를 관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방, 룽지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본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설명란에 링크를 연결해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전기장을 이용하여 구하는 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델은 축전기입니다. 그림처럼 평면 금속으로 이루어진 축전기가 전압 부위를 가지고 있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충전이 끝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축전기의 구조는 판의 면적이 A고 판 사이의 거리가 D로 되어 있으며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의 전하량은 라저 Q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라저 Q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의 양은 걸려있는 전압에 비례하죠. 그러므로 이때 비례상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비례상수 우리는 축전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전 용량은 거리와 면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성입니다. 그러므로 축전기가 딱 구조를 갖추면 그 구조에 따라서 축전 용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물성이니까요. 그림은 충전이 끝난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때 충전이 끝난 상태의 축전기 판 사이의 전기장은 크기가 일정합니다. 크기가 일정하고 일정한 크기는 입실론 전화분의 시그마로 구할 수 있는데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전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단위 면에 대한 전하의 밀도가 되는 것이죠. 단위 면이니까요. 그래서 시그마는 면 전하 밀도가 됩니다. 진공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공중이라는 말은 판과 판 사이에 아무런 물질이 없다는 것이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체를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전원의 전압이 V이므로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 양전하의 판과 음전한 판 사이의 전이차도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V를 0으로 뒀을 때 이쪽은 V가 되겠죠. V가 되고 이때 V의 크기는 E가 일정함으로 D가 되겠습니다. D가 되죠. 그런데 이까지가 충전된 상태에서 축전기가 가지는 성질이라면 우리는 충전되는 과정에서 청력을 받아서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전하 Q가 충전되었을 때 그때는 전압이 Q에 해당되는 전압이 있겠죠. VQ가 될 겁니다. 그때 한 일의 양은 QV가 되겠죠. 따라서 Q가 계속해서 증가할 때 한 일의 양은 달리 말하면 충전할 때 받은 청력의 양은 미분식으로 쓰면 dW 이꼴 VDQ가 됩니다. 왜냐하면 Q가 변하면서 일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Q가 0에서 출발해 가지고 라지 Q가 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누적에서 저장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연속에서 변함으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Q가 0에서 라지 Q가 될 때까지 VDQ, 일한 양이죠. 일한 양을 적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V를 Q로 표시하는데 비례가 되지 않고 독립된 게 아니죠. 서로 종속되어 있는 건데, V를 종속된 상태로 Q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용합니다. Q 이꼴 CV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죠. 이거는 충전이 끝난 상태인데 충전되는 중에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V가 C분의 Q가 되고, 같은 건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0에서 여기서 Q까지 C분의 Q DQ를 하게 되면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식에 Q 이고 CV를 똑같이 바꿨으면 2분의 1 CV 제곱도 나오겠죠. 어떤 식을 쓰나 같은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는 어디서 구하느냐면 우리가 전기장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 크기를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판과 판 사이에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목적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이 있는 곳의 부피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피가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이 A가 이 뒤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기서 식을 전부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무슨 값이니까 D분의 입실은 제로 L을 넣고, 그리고 V는 ED죠. ED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구한 값은 없죠. D도 주어진 값이고 A도 주어진 값이고 E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식이 2분의 1 입실론 제로 ADE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앞에서 여기까지 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장의 크기가 정의되는 곳이 판과 판 사이의 이 공간입니다. 판과 판 사이 이 공간에서만 전기장이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전기장의 크기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일정하게 형성됩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판 사이에 그 크기가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군요. 전기장의 크기가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때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전하 양의 밀도가 되죠. 이때 입실분의 세거는 실제로는 2분의 1 입실은 제로분의 시그마 더하기 2분의 1 입실은 제로 시그마입니다. 즉 양의 전하가 뿜어내는 전기장의 크기가 있고 음의 전하가 뿜어내는 전기장의 크기, 색을 바꿀까요? 음의 전하가 뿜어내는 전기장의 크기가 있겠죠. 음의 전하는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방향은 있겠죠. 수렴하는 방향이. 여기서도 나가는 방향이 있고, 잘못됐나요? 수렴하는 전기장이 있고, 또 양의 방향에서는
양을 전해서 나가는 전기장이 있죠. 그래서 나가는 전기장, 들어오는 전기장이 상쇄돼서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가운데밖에 없는데 이 각각의 전기장의 크기가 2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 또 2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니까 합쳐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가 일정하고 전기장의 크기가 정의되는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으므로 이때 정의된 전기장의 크기를 이용해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크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전체 공간을 구하는 식은 단위 면적당 높이니까 ED가 됩니다. AD가 됩니다. 그러므로 AD를 나눕니다. 볼륨을 나누면 되죠. AD를 나누게 되면 AD와 AD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E의 제곱이라는 식이 남습니다. 이 식이 단위 면적당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기장 에너지 밀도의 크기를 정하는 식은 매개 변수가 전기장 E입니다. 전기장 E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에너지 값은 항상 양이 됩니다. 전기장 E가 0이 아닌 한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림은 축전기에 전기력선을 그린 모형도입니다. 이 파란색은 등전이죠. 등전이 라인인데 위치가 틀렸네요.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등전이면이고 등전이는 전기력선이 항상 수직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다 전자기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화 Q를 단일 전화로 생각하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Q가 쭉 늘어났다 생각하면 되죠. 쭉 늘어나서 이만큼 길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전기력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직선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부분을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효과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굽어서니까요. 이 가장자리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는 보통 이 부분이 D인가요? D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까지 D 정도 되겠죠. 이가 효과가 나타나고 이 사이는 전부 직선이니까 여기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에 형성된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를 자기장을 통해서 구하는 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델은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코일이 빽빽하게 달리 말하면 틈이 없이 그리고 충분히 길게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길게 관계에 있는 이는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류 I는
처음부터 i가 된 게 아니고 0에서 출발해 가지고 i가 된 것이죠. 그 그림에서는 정상 전류가 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가 이렇게 흐르면 그림이 애매한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 붙이기 해가지고 이쪽이 n이 되고 이쪽이 s가 되므로 솔레노이드 안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때 자기장 안의 자기장의 세기는 b는 u0 ni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n은 이 자기 i니까 i가 된 정상 전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상 전류가 된 상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죠. 그때 이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감은수, 즉 전체 솔레노이드의 감은 전체 수가 n이라 하면 이 n을 솔레노이드의 길이 l로 나눕니다. 나눴을 때 이때 나누는 것이 스몰 n이 됩니다. 단위 길이당 감은수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u0 ni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전자기학 시간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속의 시간 변화율의 전체 감은 코일 수를 곱하면 역기전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자속은 자기장의 면을 내적한 것인데 여기서는 솔레노이드 R은 단면적 A와 자기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므로 코사인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므로 BA로 뽑을 수가 있고 B가 u0ni이므로 u0nia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속이 1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패러데이 법칙에 넣으면 n d u0ni의 dt는 역기전력이 나온다는 식이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 변수가 u0은 상수죠. n도 상수입니다. l도 상수고 a도 상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상수 l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치환한 l을 유도계수 또는 자체 유도계수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식이 기전력은 마이너스 L DIDT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기장으로 에너지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구한 식입니다. 그리고 B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기장이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의 일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전류가 0에서 I가 되는 과정에서 역기전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로에서 전류가 하는 일의 크기는 VI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역기전력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고 P 이꼴 VI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역기전력이 한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되죠. 일률입니다. 일률.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되죠. 그러면 V가 바로 역기전력의 크기니까 LIDT죠. LIDT. LIDT에 I를 곱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0에서 I가 될 때, 0에서 I가 되는 전체 과정에서 한 일의 크기를 다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때 1의 양 U에 B를 붙여가지고 적분하는데 일률이죠.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시간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할 때 변하는 값은 전류가 0에서 i까지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적분 함수 li dt를 시간 dt에 대해서 전체 적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t는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이고 미분 가능한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수로 간주해서 약분을 합니다. 남는 것은 0에서 i까지 li di가 남습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i는 시간당 전류의 흐름이죠. q의 t니까 여기에 i의 t가 흡수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li의 di를 하게 되면 즉 전류가 0에서 i까지 변하는 동안에 즉 일률이 일률이 t 동안 한 에너지 값 전체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게 식이 바뀌는 것이죠. 이 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li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죠. 이 식에서 우리가 임의로 구한 식이 아니고 주어진 값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 L은 뮤0 n제곱 LA고 B는 I를 넘깁니다. I를 넘기면 U0 N을 넘기죠. 넘기면 요런 값이 되고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식에 출발해서 다시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구한 식이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n제곱과 n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딴 건 없나요? 뉴죠. 뮤 제곱과 뮤가 약분이 되면 뮤 제로가 남습니다. 따라서 식은 2분의 1 뮤 남고 B 제곱 남고 LA가 남습니다. B 제곱 남아야 되죠. 앞에서 한 것 같이 우리는 단위 공간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 크기를 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스몰 u에 자기장에 B 값을 첨자를 붙이면 볼륨이 부피 면적의 길이니까 LA가 됩니다. 그래서 LA가 다시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2분의 1 뮤제로의 뉴제로분의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었나요? 똑같이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도 자기장의 크기만 정해지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앞에 설명했지만은 이 자기장 B는 전류가 0에서 I로 0에서 전류가 0에서 I로 변하는 동안에 형성된 역기진력을 받아서 형성된 에너지를 공간에 저장한 자기장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전류가 I가 되면 DIDT는 0이죠. 전류가 안 변하니 정상 전류가 되면 I가 되면 0입니다. 그럼 그때는 역기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I가 될 때까지 한 일은 있죠. 그 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이유는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면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전류 I가 계속 흘러도 이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UV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 UV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편집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